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커스의 황진경입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반기 공채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칫 정신이 해이해지기 쉽기 때문에 함께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취업 스터디에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두 스터디에 모여서 가입 조건조차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스터디 형태들 그리고 온라인까지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까지 오늘 취업 포커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네, 취업 스터디의 가입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익 점수 900점 이상, 그리고 전공은 기계공학에 한정돼 있다. 공채 경험이나 서류 통과자를 우대하고 있다. 다른 기업의 서류 전형 조건이 아니고요. 바로 스터디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스터디에 가입하려는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려운 가입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도 서울대 취업률도 살펴볼 텐데요. 61%에 그칠 만큼 취업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식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높아져서 지난 1월에는 9.2%를 기록하고 있고요. 체감 청년 실업률은 21%,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모두 스터디로 몰리고 있어서 경쟁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좋은 스터디를 찾기 위한 경쟁률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언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스터디를 모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가입 조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서 웬만한 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입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영어 점수, 그리고 인적성 시험 통과 이상 등의 취업 전형에 대한 특히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면접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는 가입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 쿼터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처럼 상경대를 우대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스터디원 모집 4명 중에서 경영대생은 3명, 그리고 인문대생은 1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경 계열을 우대하고 있는 스터디 가입 조건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한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사연은 재보험회사 면접 스터디 충원글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에 아는 재직자가 있는 사람만 지원하라라는 조건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가입 조건 자체가 난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도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스터디에 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인데 이제 취업 스터디에 가입하기 위한 스터디를 또 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농담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 스터디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터디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내용도 만나보시죠. 네, 이유곤 HR 연구소 대표 취업 컨설팅 회사의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업 스터디 현상에 대해서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답변을 주시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없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스터디 가입 조건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료 스터디가 현재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라는 거죠. 첫 모임에서 몰래 가입한 대기업 현직 근무자가 첫 스터디 모임에서 나는 이미 취업에 성공했는데 스터디원들의 자소서 작성을 도와주고 또 현직자 모의 면접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유료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냈을 뿐 모의 면접을 실제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취업 성공자가 제공한 면접 자료가 취업 설명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취업 설명에서 받은 자료와 거의 동일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스터디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인이 정부에 신고 없이 스터디
스터디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들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근 높아져만 가는 청년 실업자들이 스터디로 모이면서 스터디 경쟁률조차 높아지고 또 가입 조건조차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만나봤습니다.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스터디를 해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이 풀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은 더욱더 안타깝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스터디 형태들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란 이 같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스터디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 사전에도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터디란 최근에 조금 변화된 의미로 확장이 됐습니다. 매칭 서비스인 스터디 리서치에서는 이 하루에 300건이 넘는 스터디를 구인한다는 게시가 올라오고 있고요. 주로 취업 스터디와 어학 스터디를 모집한다라는 글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좀 다양해지고 있는 스터디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첵 스터디 혹은 생활 스터디 형태들 같이 새로운 스터디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혼자 시간 관리가 주로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등교 시간대와 공부 장소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등교 시간 체크 스터디 그룹을 형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출첵 스터디와 생활 스터디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첵 스터디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출첵 스터디는 바로 지정된 곳에서 출석 체크 후에 각자 공부를 하면서 흩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하는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생활 스터디도 한번 만나보죠. 네, 생활 스터디는 하루의 목표나 진도를 확인하고 또 취업 정보를 새롭게 교환하는 그런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 스터디보다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출첵 스터디와 생활 스터디에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각 대학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 대학 도서관 오전 9시에 335 이 스터디 풍경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안부를 서로 묻고 소소한 담화를 나눈 한 5분이 지난 뒤에 스스로 흩어서서 공부를 하는 형태의 스터디라고 합니다. 스터디원들이 입을 모아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스터디를 통해서 하루 공부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아주 좋은 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생활 스터디와 출첵 스터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터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밥 스터디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강의를 혼자 듣는 대학생이 늘면서 혼밥족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혼밥족은 이때 혼자 밥을 먹는 모임을 의미하는 거죠. 각자 공부를 하다가 모여서 주로 저렴한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카톡 스터디도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 스터디의 형태들이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카톡 스터디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도서관 입실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는 형태의 스터디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있는 스터디에 임하는 학생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기숙사 생활을 해서 늦잠을 자기 쉬운데 오전 7시 50분에 도서관 앞에서 출첵을 해서 이제 토익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는 일과표를 말을 했고요. 혼자 하는 공부는 지치기 쉬운데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통해서 굉장히 서로 많이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런 스터디의 분위기가 바로 카페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취준생들을 위해서 특별 대우 카페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전같이 살벌한 모의 면접에 인적성 시험 공부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연습 공간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의 면접 그리고 첨삭 지도, 진로 상담까지 카페에서 전담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카페를 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카페 기능이 확대되는 학교 등의 공적 공간이 학생들의 공부나 또는 취업 코칭, 휴식 등을 위한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죠. 다음 내용은 틈새 시작을 노려서 이런 카페들처럼 새로운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카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전망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터디의 다양한 형태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스터디가 순수하게 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좀 의미가 확장이 됐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함께 하더라도 결국에 홀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은 나 홀로 감당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함께 준비를 하더라도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스터디를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반기 공채에 임하는 취준생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포커스의 황진경이었습니다.